그런데 공장 측에서는 이 화재 사실을 숨긴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0일 날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따로 신고하지 않으신 이유랑 공장 측에서 시시했다는 유족 측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요. 쉬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으로 보고받았고 조치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까지 저희가 충분하게 보고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쉬쉬했다고 따로 신고하지 않으신 이유가 앞에 봐주세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리고 작업을 재개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희 생산 쪽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는 진압을 한 이후에 생산을 진행했습니다. 네, 119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 현행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김성은 변호사. 일단 이번 사고 사망자 대부분이 외국인 또 일용직 노동자들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됐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군요. 네, 이 불법 파견과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파견과 도급과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파견법상으로는 파견이라는 거는 원래 파견 사업주가 있고요. 사용 사업주가 있습니다. 즉, 이 파견 사업주가 이 근로자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사용 사업주 쪽에 근로자들이 일하도록 보내게 되고요. 네. 사용 사업주가 파견 사업주 쪽 근로자들에게 지휘 감독을 하는 거예요. 이걸 파견이라고 합니다. 도급은 좀 다른 개념인 게 도급 사업주가 수급 사업주한테 어떤 일의 완성을 요구를 하게 되고 지휘 감독 권한은 원래 소위 말하는 사용자라고 하는 수급 사업주가 지휘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누가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불법 파견이라는 명칭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이유는 소위 말해서 우리 파견법상으로는 모든 업종에서 파견이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매우 제한적인 경우만 허용이 되는데 사실상 현장에서는 많은 경우에 제조업에서 불법 파견, 즉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도급인 것처럼 계약을 맺고 사실상 파견, 즉 서시 필요로 하는 업체에서 파견처럼 사용자처럼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실 이 경우에 이 돌아가신 많은 분들이 불법 파견, 즉 실질적으로는 이 업체에서 지휘 감독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 불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은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취업 비자라든지 실제로 근로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 상황에서 했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불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파견, 도급 모든 것들이 법률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원래대로라면 직접적인 사용자로서 산재보험이나 여러 가지 책임들을 져야 하는데 네. 이런 안정장치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고용과 감독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 불법 파견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해서 공장 측은 그럼 어떤 입장인가요? 방금 김 변호사님이 불법 파견의 여러 사례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일단 업체 측은 불법 파견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도급 인력으로 이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린 거는 인력 공급 업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먼저 업체 측의 설명을 직접 좀 들어보시고 제가 좀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돌아가신 분들 고용 형태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견입니다. 도급입니다. 생산직에서 외국인 파견직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돌아가신 20분에 대한 업무 지시는 파견 업체에서 내렸나요? 아니면 아리셀이나 아리셀? 파견 업체에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파견 도급직에 대해서는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인력 공급 회사에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절차상으로 조금 좀 늦어지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의 취지는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아리셀 측이 이러한 답변을 내놓은 건 일단 불법 파견이란 의혹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김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파견법은 원칙적으로 32개 업종만 지금 파견 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희생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맡았던 게 제품 검수와 포장 업무 위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조업인데 이 제조업은 파견이 금지돼 있는 업종이거든요. 네. 업무 지시를 내린 게 인력 공급업체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마 이 부분에서 좀 책임을 피하려는 게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원청이 실제로 지휘나 명령을 행사를 했는지가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김성은 변호사님. 그런데 인력을 파견한 업체 측에서 불법 파견이다 이런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하더군요. 네, 이분과 관련돼서 이제 속보로 뉴스가 나왔는데요. 결국 아까 저 발언을 보고 저는 굉장히 법률가로서는 의아했던 게 파견 도급은 없습니다. 파견입니다, 도급입니다는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파견이거나 도급입니다.
둘 중 하나이고요. 도급이라면은 법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고 도급이라면은 뭐 불법 도급이란 개념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네. 파견이라면은 파견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들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기 때문에 파견이거나 도급 중에 하나여야 하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책임과 어떤 법적인 의무와 요건들이 성립되는지를 봐야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혼선이 있다라는 것들은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외견상으로는 파견으로 했지만 외견상으로는 도급인 것처럼 네.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파견처럼 운영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파견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즉 불법 파견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파견 업체 측에서 이건 불법 파견이 맞다라는 식의 진술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를 해봐야겠지만은 사실상 법적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사건 희생자의 대부분이 외국인들이어서 외신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의 속도를 이례적으로 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희생된 네. 상황이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의 모든 관련된 내용들은 결국은 이제 이런 산업 환경에 있어가지고 안전을 보장하고 이런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부분이 얼마나 안전한지 또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수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조치들을 엄정하게 진행하는지를 사실 어찌 보면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아까 우리가 도급과 파견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결국 이 과정에서 사실상 이 불법 파견과 관련된 얘기는 십몇 년 전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불가피하게 현재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요. 어쩌면 이거를 우리가 방치하고 모호하게 만드는 순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법적인 안전망이 사라지고 이 모호한 지점 사이에서 제대로 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태의 문제점들은 없는지, 즉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화재의 원인과 발생도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일상적인 안전 교육이나 대피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이런 형태로 고용된 임직원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꼭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신정 기자 다음 사건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한마디 듣고 가죠. 네, 오늘의 한마디는요. 골든 타임은 이미 지나고 있다입니다. 희생자들은 마지막 순간, 마지막 골든 타임까지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려고 했던 게 지금 계속 아른거리는데 크고 작은 전조 현상이 포착됐을 때가 이미 골든 타임이었습니다. 대형 참사 때마다 인재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데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안전 불감증으로 골든 타임이 지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